지금 QLD, TQQQ로 한 번에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계좌를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품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들어가는 방식이 위험해서입니다. 모틀리플 규칙 파괴자가 말한 핵심은 한 방이 아니라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만 제대로 만들면 종목을 신처럼 맞히지 않아도 됩니다. 60%만 맞춰도 되고 나머지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한 번 맞은 승자가 알아서 모든 걸 덮게 놔두는 겁니다. 1998년에 스타벅스를 골랐을 때 6주 동안 33% 빠졌습니다. 그 장면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틀렸나 봅니다. 창피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던집니다. 그런데 규칙 파괴자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장기 투자에서 너무 흔한 시작 구간이라고요. 그 뒤로 회복했고 길게 보면 34배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타벅스가 아니라 그 하락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포지션 크기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멘탈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버틴 겁니다. 이걸 QLD, TQQQ로 그대로 옮기면 더 선명해집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 TQQQ는 3배를 일간 기준으로 추종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복리로 빨라지고 방향이 흔들리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예측력이 아니라 규칙력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규칙이 없는 레버리지는 결국 한 번의 폭락에서 끝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레버리지로 실패하는 흐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이 생긴 시점에 비중을 크게 넣습니다. 그러다 급락이 오면 계좌가 크게 깨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의 장점인 복리를 먹을 시간이 사라집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레버리지를 단타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모틀리플이 제일 강하게 박는 규칙이 있습니다. 신규 포지션은 최대 5%입니다. 이 규칙은 고수에게는 안전벨트이고 초보에게는 생명줄입니다. QLD든 TQQQ든 처음 진입은 무조건 작아야 합니다. 작게 들어가면 떨어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으면 다시 올라올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시간은 곧 생존이고 생존은 곧 기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5%만 사면 돈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핵심은 처음이 5%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자가 커지게 놔두는 겁니다. 처음부터 크게 넣지 않습니다. 대신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커지게 둡니다. 이게 규칙 파괴식 집중입니다. 몰빵으로 만든 집중이 아니라 성과가 만들어낸 집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숫자까지 박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본대로만 하셔도 적어도 레버리지에서 가장 흔한 사망 패턴은 피하게 됩니다. 우선 계좌를 3칸으로 나누겠습니다. 성장 엔진, 완충 장치, 탄약입니다. 성장 엔진은 QLD와 TQQQ입니다. 완충 장치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탄약은 추가 매수에 쓸 예약금입니다. 이 3칸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무조건 패닉이 옵니다. 패닉이 오면 손이 나갑니다. 손이 나가면 레버리지는 끝납니다. 첫 번째 규칙, 첫 진입은 계좌의 5%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1천만 원이면 첫 매수는 50만 원 이하입니다. 계좌가 3천만 원이면 첫 매수는 15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진입을 크게 해서 빨리 벌겠다는 욕심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규칙, 첫 진입 5%를 한 번에 쓰지 마시고 5등분합니다. 즉 첫 진입 5%를 1%씩 5번으로 쪼갭니다. 계좌 1천만 원이면 10만 원씩 5번입니다. 계좌 3천만 원이면 30만 원씩 5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좋아지냐면 내가 산 다음에 더 빠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건 계획된 구간이 됩니다. 세 번째 규칙, 언제 1차를 사고 언제 2차를 사는지 트리거를 가격이 아니라 상태로 정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제일 위험한 건 저점 맞히기 게임입니다. 저점은 누구도 안정적으로 못 맞춥니다. 대신 상태를 봅니다. 상태는 단순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상태 기준을 하나만 쓰겠습니다. 나스닥 100이 추세 위냐, 추세 아래냐, 현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QQQ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추세 위에 아주 쉬운 기준은 주봉 기준으로 큰 추세선 위에 있는가입니다. 더 단순하게는 장기 이동 평균선 위냐 아래냐로 보셔도 됩니다. 추세 위면 QLD와 TQQQ 비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추세 아래면 신규 매수는 멈추고 탄약을 모읍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레버리지에서 가장 큰 손실 구간을 상당 부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 규칙, QLD와 TQQQ의 역할을 분리합니다. QLD는 기본 엔진입니다. 길게 들고 갈 중심입니다. TQQQ는 가속 페달입니다. 추세가 좋을 때만 강하게 밟는 위성입니다. 이 역할 분리가 없으면 계좌가 어느 순간 TQQQ 올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한번 흔들릴 때 계좌가 멘탈을 압도합니다. 역할 분리를 숫자로 받겠습니다. 기본형 기준으로 QLD 최대 30%,
TQQQ 최대 15%, 현금과 탄약 55%로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30-15까지 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이 있으면 상승장에서 TQQQ가 커져도 어느 시점에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인 돈은 현금으로 남기거나 QAD로 옮깁니다. 그럼 다음 하락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서 돈 버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 추세가 좋을 때만 비중을 늘리고 추세가 나쁘면 추가 매수를 금지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하락장에서 계속 물타다가 탄약이 먼저 바닥나고 바닥난 순간 더 크게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 손절을 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레버리지 사망 루트입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할 매수 트리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차 매수, 추세 위에서 시작합니다. QAD 1%, TQQQ 0.5%처럼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2차 매수, 1차 이후 조정이 오면 추가합니다. 조정의 정의는 단순히 최근 고점 대비 일정 하락입니다. 예를 들어 7% 하락 구간입니다. 3차 매수, 12% 하락 구간입니다. 4차 매수, 18% 하락 구간입니다. 5차 매수, 25% 하락 구간입니다. 이 숫자는 절대값이 아닙니다. 핵심은 미리 단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붙이셔야 합니다. 2단계 매수는 추세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추세 아래면 2차부터는 멈춥니다. 추세 아래에서 계속 사는 것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하락 추세의 레버리지로 맞서는 겁니다. 그건 확률 게임에서 불리합니다. 여섯 번째 규칙, 수익이 났을 때도 자동 규칙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손실보다 수익 구간에서 더 많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면 사람은 규칙을 무시하고 비중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정이 오면 방금 번 돈을 한 번에 토합니다. 익절 규칙을 숫자로 받겠습니다. TQQQ가 계좌에서 15% 상한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무조건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 TQQQ가 15% 상한인데 상승으로 22%가 되었다면 7%만큼을 줄입니다. 줄인 돈의 절반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나머지 절반은 QAD로 옮기거나 다음 매수 탄약으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 비중이 과열되는 걸 막고 하락장에 다시 살 돈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이제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떤 심리 효과를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손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 확신은 대부분 비중이 너무 클 때 생깁니다. 비중이 크면 작은 하락에도 공포가 커집니다. 공포가 커지면 판단이 깨집니다. 판단이 깨지면 손이 나갑니다. 손이 나가면 레버리지는 끝입니다. 반대로 비중이 작으면 하락을 정보로 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구간이 왔구나. 계획대로 2차를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 차이가 10년 뒤 자산을 갈라놓습니다. 모틀리플의 60% 정확도 철학을 여기서 다시 써먹습니다. QAD와 TQQQ를 하면서 모든 진입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산 다음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팔고 나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10번 중 6번만 추세를 제대로 타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에서 맞았을 때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틀린 4번이 계좌를 파괴하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5% 규칙과 상한선 규칙입니다. 이쯤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규칙 없이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규칙이 있으면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그 규칙이 바로 작은 진입, 분할, 추세 필터, 상한선 리밸런싱입니다. 이 4개가 있으면 레버리지를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QAD만 하면 되지 왜 굳이 TQQQ까지 해야 합니까? 이건 본인 성향 문제입니다. QAD는 속도가 덜하지만 흔들림도 덜합니다. TQQQ는 속도가 빠르지만 흔들림이 더 큽니다. 그래서 TQQQ는 메인이 아니라 위성으로 두는 게 안전합니다. 위성은 상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상한선이 없으면 위성이 어느 순간 태양이 됩니다. 태양이 된 순간 계좌는 한번 흔들릴 때 심장이 찢어집니다. 이제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상한선은 QAD 30%, TQQQ 15%, 현금과 탄약 55%로 잡습니다. 첫 달에는 이렇게 합니다. QAD 1%, 20만 원을 1차로 삽니다. TQQQ 0.5%, 20만 원을 1차로 삽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둡니다. 며칠 뒤 조정이 와서 QQQ가 고점 대비 7% 빠졌습니다. 추세는 아직 위입니다. 그럼 2차를 넣습니다. QLD 1%, 20만 원, TQQQ 0.5%, 10만 원.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 과정을 5차까지 반복하면 처음에 계획한 5% 진입이 완성됩니다. 중요한 건 이때도 전체 비중은 작다는 겁니다.
이 작은 비중 덕분에 더 큰 하락이 와도 계좌는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추세가 깨져서 장기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날부터는 신규 매수를 멈춥니다. 그리고 현금을 쌓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못 참고 들어갑니다. 싸졌으니까요. 그런데 추세 아래에서 레버리지로 싸움을 걸면 하락이 길어질 때 계좌가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멈추는 겁니다. 멈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탄약을 모으는 겁니다. 다시 추세가 회복해서 장기선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다시 1차처럼 작게 시작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돌리면 당신은 시장을 예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이 상태를 바꾸면 당신도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진짜 돈을 벌게 해주는 건 금막장에서의 용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승장에서의 절제입니다. 상승장에서 계좌가 불어나면 사람은 규칙을 무시합니다. 비중을 키우고 더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락이 오면 그동안의 수익을 한 번에 뱉어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리밸런싱을 월 1회로 고정하십시오. 매달 마지막 주말 또는 매달 25일 같은 고정된 날짜에만 점검합니다. 매일 보면 심장이 흔들립니다.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보면 흔들림이 소음이 됩니다. 소음이 줄면 규칙이 지켜집니다. 월간 점검 때 확인할 건 딱 4개입니다. 첫째, QLD가 상한선을 넘었는지. 둘째, TQQQ가 상한선을 넘었는지. 셋째, 추세가 위인지 아래인지. 넷째, 현금 탄약이 충분한지. 이 4개만 보면 됩니다. 다른 뉴스, 다른 전망, 다른 공포 지수. 그런 건 다 소음입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소음이 계좌를 죽입니다. 또 하나, 규칙 파괴자들이 강조하는 대박 종목을 놔두는 원칙을 레버리지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길게 이어질 때 QLD는 최대 30% 상한을 조금씩 늘려도 됩니다. 단, 늘리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세 위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큰 조정이 매번 회복되는 흐름이면 QLD 상한을 30%에서 35%로 올리는 식입니다. 대신 TQQQ 상한은 쉽게 늘리지 마십시오. TQQQ는 가속 페달입니다. 가속 페달을 상시로 밟는 순간 작은 요철에도 차가 뒤집힙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더 받겠습니다. 그럼 손절은 절대 안 합니까? 손절은 가격이 아니라 룰 위반일 때만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세 아래로 내려갔는데도 비중을 늘리고 있다면 그건 룰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TQQQ가 상한을 넘었는데도 줄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룰 위반입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손절하면 레버리지의 장점을 포기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전부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는 룰을 깨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QLD와 TQQQ로 돈을 버는 방법은 좋은 타이밍을 맞히는 비법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비법입니다. 모틀리풀이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결국 같습니다. 대박을 맞히는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박이 커지게 놔두는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릇이 작으면 대박이 와도 흘러넘칩니다. 그릇이 크면 대박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딱 3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 진입은 5% 이하로 작게 시작하십시오. 추세 위에서만 추가하고 추세 아래에서는 탄약을 모으십시오. 상한선을 넘으면 기계적으로 줄여서 다음 하락에 다시 살 돈을 만드십시오. 이 3줄이 지켜지면 QLD와 TQQQ는 당신을 시험하는 폭탄이 아니라 당신을 밀어 올리는 엔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엔진을 돌리는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